네,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. 좀 상당한 기술적인 부담 자리에 위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장 출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일본장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좀 흐름이 나올까요? 네,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그 다우지수가 심통치 않은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.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그 일본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. 이로 인해서 경제 환경보다는 기업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아무래도 그 다음 주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. 자산 매입 기금을 증액하고 상장지수 펀드의 그 매수 범위를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로 인해서 금융 완화가 엔화를 계속적으로 좀 약세로 부추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수요일 날은 일본 덴산 그리고 닌텐도, KDDI 등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되는데요. 최근에 실적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. 이래서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, 기계, 철강, 화학 업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역시 일본 쪽도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의 흐름이 안 좋은데요. 이번 주 어떻게 결과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경제 지표도 이제 이번 주 발표가 될 텐데요. 좀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. 다음 주에는 일본에서도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분석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에는 9월달 무역 지표들이 월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. 수출 지표는 마이너스 9.8로다 여전히 부진하고요. 수입은 플러스 5.2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. 무역 수지는 5,923억 엔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. 수출은 그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중국 내 재고 조정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수입은 작년 이맘때 크게 감소했던 영향으로 인한 그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금요일 날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.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.3%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여전히 그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때문에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그 임시 내각회의에서는 규제 완화라든지 재정 조치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밝혔고요. 또 일본은행도 정부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 은행으로서는 위험 자산인 회사채나 ETF 그리고 그 리츠 같은 그 상품들을 매입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럴 경우에는 엔고가 좀 잠시 멈출 가능성이 있고요. 또 유동성 주입 으로 인해서 주시장은 부동산이나 은행 같은 대형주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오늘장 중국장 흐름은 어떨까요?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요? 장 움직이게 될지요? 전망해 주시죠. 네, 이번 주에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을 바닥으로 해서 2160선 까지 안정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여전히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그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. 특히 수요일 날 발표되는 그 10월 달 HSBC의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것뿐만 아니라 총 연장 그 4,300km에 달하는 도시 철도 정비 사업이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하지만 지수가 2,200포인트로 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는 그 3분기 실적 악화도 문제지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저장 시바오를 시작으로 해서 IPO가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악화가 여전히 주가의 그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위에나 절상이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지나 항공, 은행, 부동산 같은 종목을 비롯해서 철강, 시멘트 같은 정책 호재주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
네, 중국 정부가 또 증권시장의 개방과 발전 방안을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조치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? 또 중국 증시 개혁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좀 어떤 쪽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? 네, 아무래도 최근 한 6개월간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. 또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출이 막히면서 아무래도 직접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그 바람이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에 그 브로커리지 영업에만 의존하는 증권회사들의 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. 이를 위해서 11개의 그 개혁 조치들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럽니다.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규제를 완화시킨 다음에 증권회사의 업무를 좀 다변화시켜줄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허가로 인해서 증권회사들의 그 수익 기반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강화된 증권회사들은 종합증권사로 키워서 증권시장의 개방에 미리 대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장 규제 완화로 인해서 ETF라든지 리츠, 그 다음에 ELS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금리 수합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사모 채권까지도 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된 후에 이제 해외 시장의 증권 시장들을 좀 노출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33%까지 중국 증권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을 49%까지 높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증권회사의 진출도 상당히 빨라질 거고요. 오히려 또 중국에 있는 증권회사들이 한국 시장의 합작법인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양국의 그 증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네, 연건이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.